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반갑습니다. 생활연구협회 정중원 이사장님을 저희가 정말 특별하게 모셨는데 네.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근에 천경자 화백의 정과 한의 여자라는 그 희곡 책을 이렇게 내셔가지고서 겸사겸사 선생님의 근황도 보고 또 이런 책을 쓰게 된 이런 얘기를 들으려고 제가 대학로에 찾아왔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이제 아마추어들 그 연극을 하기 위해서 돕는 한국생활연극협회를 만들어서 이 장소가 그분들이 연습하는 그 연습장이에요. 생연 스튜디오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는데 여기서 미술 관계를 하시는 우리 또 김정훈 평론가님을 모시고 이렇게 또 미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니까 좀 더 기분이 새롭네요. 여기 저는 이제 그동안에 쭉 연극 세계에서만 살았었는데 천경자 선생님은 제가 평소 존경하고 또 기자로서도 뭐 많은 분들 예술가를 만났지만 그렇게 지금 은퇴한 지 한 20년 됐지만 기억에 남는 분이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근데 이 천경자 화백은 그렇게 처음 기자로서 만날 때부터 이 지금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까지 어떻게 저 그 마음속에 계속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2006년에 제가 이제 그 신문사를 정년 퇴임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미국에 계신 그 천경자 화백을 찾아가서 한번 근황을 취재하고 싶었어요. 근데 뭐 그때 큰 따님하고 같이 있었는데 큰 따님이 뭐 전혀 그 호응을 안 해주셨고 그래서 그때 그 마침 큰 따님이 그 현대화랑하고 그 갤러리 현대인지 그때는 대규모 회고전을 2006년에 갤러리 현대에서 했어요. 그때 저도 때를 맞춰서 그 평전을 하나 냈어요. 그 천경자의 환상여행이라는 제목으로 천경자 평전을 냈었고 그로부터 이제 뭐 10여 년 지난 다음에 2015년인가 이제 천화백이 돌아가시고 그러고 나서 뭐 몇 번 세미나 같은 데 참여했고 했는데도 이제는 거의 잊혀지는 인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코로나로 이제 뭐 외출도 뭐 많이 못하게 되고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그 제가 썼던 평전 천경자의 환상여행하고 또 천경자 선생님이 이미 뭐 자서전 뭐 그 내 슬픈 전설의 49페이지를 비롯해서 뭐 거의 10여 권에 달하는 또 수상집을 냈잖아요. 그런데 그 좋은 그 글들을 하고 해서 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연극 쪽에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서 이 천경자 화백을 어떻게 연극 무대에 한번 그 형상화 해볼 수 없을까? 그러려면 이제 그 밑바탕이 되는 희곡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뭐 국문과를 나왔습니다만 희곡에 대해서 그렇게 전혀 뭐 공부한 적도 없고 희곡을 쓸 줄 아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면 희곡 형태로 쓰는 건 뭐 누가 뭐 문제 삼지 않을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두 가지 책을 주로 제가 천경자 선생님이 쓰신 그 내 슬픈 전설의 49페이지라는 자서전과 제가 쓴 그 천경자 평전, 그 천경자의 환상여행을 두 권의 책을 서로 이렇게 대담 형식으로 기자와 화가가 그 서로 이제 서로 이제 묻기도 하고 뭐 또 이 답도 하고 또는 어떤 것을 또 너무 대사가 길어지면 기자가 적당히 이제 좀 그 중간에 또 다른 설명도 좀 집어넣고 그래서 연극을 하기 위한 아주 아주 베이직한 그런 이 기본 자료를 제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희곡이라는 것은 형식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뭐 그렇죠. 여러 가지 또 뭐 나중에 반전이 오고 뭐 이러는데 이 천 선생님 가지고 제가 그렇게 그 연극적으로 이렇게 그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저는 그 원석을 제공하고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자료를 그 대신 읽기 쉽게 이렇게 그 대화체로 이렇게 풀어내고 그것을 이제 그 여러 가지 분야에서 하나의 소스가 있으면 여러 가지 이제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 목적은 이 영상을 가지고 뒤에 비치면서 천경자 선생님의 생애와 작품 세계를
그 영상으로 하는 게 제일 이 무대에 올리는 게 제일 큰 목적이지만 또 다큐멘터리로 만들 수도 있고 영화로도 만들 수도 있고 또 텔레비전 드라마로도 만들 수 있고 이런 그 자료를 제가 이 책에 그 제공했다는 것이 이것을 제가 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뭐 많이 팔아서 뭐 돈을 벌겠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 잊혀져가는 한 그 예술가의 고귀한 그 예술성과 또 그 살아오신 그것이 하나의 또 드라마틱한 측면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잘 엮으면 좋은 그 예술적인 그 텍스트가 되겠다. 그래서 그 텍스트를 만드는 형식을 제가 희곡으로 읽는 천경자 이런 그 테마를 잡아서 쓴 내가 볼 겁니다. 때는 이게 좀 우리 정 이사님이 보내주신 책을 보고 정말 아주 편집도 그렇고 시놉시스도 그렇고 도입부가 전개에서도 아주 드라마틱하고 나름 극적이고 너무 흥미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건 어차피 우리 정종원 이사장님은 문화예술계에 사실은 뭐 현장을 다 누비고 알고 파악하고 한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미술계에 있을 때 정종원 이사장은 그땐 정종원 기자라고 그러죠. 예, 정종원 기자님은 김수현 작가를 울린 그런 기자라는 아주 전설적인 그 에피소드 같은 게 있었는데 정종원 이사장님이 볼 때 개인적으로 천경자 선생님과의 어떤 인연 같은 거는 어떤 것이었었는지. 연도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1970년대 후반에 저쪽에 이쪽에 쭉 북천 쪽에 사시다가 서교동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네. 그때 아마 제가 그 회사에 조선일보에 연재하는 이 연재물이 산실의 대화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천경자 선생님을 이제 그 산실의 대화에 모시고, 그러니까 산실을 직접 찾아간 거죠. 그래서 그때가 첫 만남인데, 화가분이 그때가 선생님 한 50 가까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일부러 기자가 온다고 막 미장원에 가서 머리도 하시고, 한복도 새로 맞춰서 입으시고, 뒤에 이제 이렇게 본인이 대표작으로 내세울 만한 걸 또 이렇게 좋은 그림을 그 대표작 뭐 이탈리아 기행이라든지 뱀 그림 이걸 갖다가 다 뒤에 이렇게 또 이 연출을 펼쳐놓고 연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것도 굉장히 호감이 갔지만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아주 이분이 전라도 고흥분 아니에요. 근데 아주 그 전라도 진한 사투리를 쓰시면서도 굉장히 인간적인 그런 측면이 가깝게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정영희 선생님의 한에 대해서도 듣고 또 왜 여자들을 그리는지 또는 이런 것들을 취재하면서 이제 그 작품 세계에 좀 가까워지고 선생님하고도 개인적으로 이제 좀 채널이 열렸는데 또 이렇게 서로 좋은 인연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신문이라는 게 1970년대에서 80년대로 넘어가면서 이 윤정기를 다 옵셋 이 고급 칼라 인쇄 얘기를 들여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칼라 콘텐츠가 많이 필요했는데 그때 천경자 선생님이 이제 아프리카 여행도 가시게 하고 그런 걸 갖다 제가 이제 기획을 했어요. 신문사에 원고도 받고 또 이렇게 아프리카에 어디 가실 건지 이제 스케줄 짜는데 또 도움도 드리고. 근데 그때 한 50대 한국 여성이 이 혼자서 아프리카라는 나라를 여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모험이었었어요. 뭐 비서가 있다든지 무슨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또 다른데. 근데 그때 여기 이제 책에 보시면 거의 아프리카 전역을 한 바퀴 이렇게 누비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직접 스케치해 온 걸 갖다가 이제 공수해 오면 신문에 싣고 글도 또 보내오시면 제가 정리해서 또 싣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가까운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 천경자 선생님의 이제 후반기는 거의 이제 해외 스케치 여행으로 이렇게 많이 채우셨는데 그때 또 저희 신문뿐 아니라 중앙일보하고도 연재했고 경향신문하고도 했고
그런 신문 연재를 하면서 또 저도 이제 그런 조선일보고 할 때는 또 천 선생님하고 직접 그 갔다 오면 또 이제 뭐 소감이 어떠시냐 또 인터뷰 따로 하고 또 이제 뭐 또 아프리카 기행 또 전시하잖아요. 그럼 또 전시하는 기사도 쓰고 뭐 그러니까 자주 뵐 기회가 많아지더라고요. 이사장님하고 천경자 선생님하고의 아주 특별한 인연이라든가 에피소드라든가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을 텐데.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가짜 그림 사건이 미인도 사건이요. 예, 그때 저는 이제 스포츠조선의 문화연예부장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 조선일보에 먼저 연락을 하셨을 텐데 저한테도 바로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압구정동 이 한양 아파트인가요? 한양 아파트. 그 자택에 갔더니 이게 내 그림이 아닌 게 지금 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하는 찾아가는 미술관에 이게 전시가 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때 그게 이제 이 신문에 이제 큰 토픽이 돼가지고 정말 진짜냐 가짜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진품으로는 결론이 나 있다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타치하고 싶지는 않고 저는 천경자 선생님을 이 취재원으로서 믿고 신뢰하는 취재원으로서 그분하고 인터뷰를 하고 또 취재를 해온 기자로서는 저는 작가의 말을 존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작가가 자기 작품이 아니라고, 특히 이게 자기 자식을 자기가 낳지 않은 걸 내가 내 자식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말까지 하시는 걸 보면서 그때는 선생님이 그렇게 연배가 이렇게 정신이 흐릴 때도 아니시고 그래서 그렇게 저는 이제 선생님 쪽 편을 들었는데 결국 그 문제로 인해서 붓을 꺾었다고 표현을 이제 언론에서는 해요. 근데 그 똑같은 자리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경향신문 기자가 붓을 꺾겠다고 제목을 뽑았어요. 경향신문에. 그러니까 이제 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림을 그리겠느냐. 이제 저도 이런 뉘앙스를 들었는데 난 이제 앞으로 그림을 안 그리겠다. 이렇게 제목을 뽑아버리니까 이제 절필 사건이 또 돼버렸어요. 기자가 그렇게 제목을 뽑을 수는 있죠. 근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이제 딸이 있는 뉴욕으로 가시게 됐고, 그래서 뉴욕에서 한 6개월 있을 때 저한테는 장문에 한 A4 용지 한 5, 6매 정도, 제가 이제 그걸 지금 갖고 있지 못한 게 편지를 길게 보내가지고, 뉴욕에서의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뮤지컬도 보러 다니고, 전시회도 보러 다니고, 또 허드슨강에서 스케치도 하고 이런 얘기를 쭉 썼어요. 그래서 정말 나를 가장 잘 아는 정 기자가 자기 심정을 좀 잘 알아달라고 여기서 붓을 꺾겠다고 했는데 그 상황에서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화가인 척 하겠느냐. 그래서 미국에 와서 이제 더 좀 가라앉히고 이제 그림을 그리려고 하고 있다. 그 외에 이런 다른 문화생활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한번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편지를 어떻게 그걸 잘 보관했는데 이제 찾아보니까 지금은 없더라고요. 그 있으면 좀 증거가 되고. 그러니까 회사로 보내주셨어요. 예, 회사로 보냈고 그 편지의 내용을 제가 스포츠조선에 약간은 소개한 게 있을 거예요. 다는 소개 안 했겠지만,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그 편지가 아마 저하고의 공식적인 거는 마지막이 아닐까. 그 이후에, 따님하고 같이 이제 서울시에 와서 고건시장한테 이 저작권 넘기고 이제 서울시립미술관에 대표작들을 이제 기증을 하고, 그러고 가신 이후에는 이제 쭉 소식을 몰랐잖아요. 그때 2006년에 이제 큰 따님한테 했더니 이제 뇌 쪽에 이상으로 이제 쓰러지셔서 거의 활동을 못 하신다. 근데 이제 그 따님이 서울에서 이 큰 전시회를 하고
정중원 기자가 책을 낸다 그랬더니 눈으로 뭐 깜빡깜빡 하면서 좋아하셨다 하는 얘기를 큰딸한테 들었어요. 그게 이제 그때까지만 2006년에는 그래도 의식이 조금 있으셨나 했는데 그로부터 굉장히 오래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 오랫동안 사셨잖아요. 그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그런 어떤 거의 뭐 그 거동을 못하고 그 의식도 없는 상황에서 그래서 저도 1986년서부터 90년까지 이제 청기자 선생님 한양 아파트에 사실 때 저는 압구정동에 현대백화점 미술관에 있을 때 이제 선생님 가끔 놀러 오시고 참 좋아하신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가끔 짜장면도 사주시고 그랬는데 나중에 저한테 막 차도 사주시고 짜장면도 사주시고 그런 게 저는 제가 이뻐서 그랬는지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바우 김성환 선생님 좀 잘 봐달라고 일종의 고바우하고 참 가장 가까운 친구예요. 네. 정 이사장님이 보실 때 개인적으로 천경자라는 화가는 어떤 사람이었던 것 같으세요? 뭐 성격이라든가 성품이라든가 뭐 저는 그 세상에 이제 보통 천경자 하면 제일 많이 여기도 썼지만 한의 상대적인 얘기가 또 정이니까 정과 한이라고 그러는데 한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길게 써놓은 게 있어요. 천 선생님이 정리하신 한은 그런 한은 우리가 뭐 그 정말 그 핏뼈에 사무친 그런 한이 아니라 자기 창작을 위한 어떤 그런 이 동인으로서의 여러 가지 그 자연 현상이라든가 심리적인 상태라든가 이런 걸 한이라고 한다. 근데 사람들은 다 한을 좀 처량하게 보잖아요. 그런 뭐 한 많은 인생 뭐 이런 그 화가로 아는데 저는 이제 그 평전을 쓸 때 가장 첫째 목적이 천경자는 한의 화가라기보다는 인생을 축제처럼 산 행복한 화가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류 화가로서 그 일제 그 통치 시대에 1930년대에 일본에 유학을 했고 또 일본에서도 그 명문인 뭐 동경 여자 미술학교를 나왔고 또 계속해서 뭐 삶이 굉장히 전쟁 겪고 뭐 여러 가지로 뱀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고통스러운 삶도 많이 살았지만 다 이제 사생활을 정리하고 또 이씨와의 생활, 김씨와의 생활이 있잖아요. 그걸 정리하고 이제 세계 일주에 나서서 세계를 몇 바퀴씩 돌면서 그거 다 스케치 여행을 해서 그걸 또 전시도 하고 책도 내시고 그렇게 힘든 측면도 많았겠지만 여자 화가로서 또는 개인 아티스트로서 그만큼 그 자기 창작의 세계를 마음껏 펼친 사람이 그리 흔치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채색과 풍물로서 자기의 독창적 작품 세계를 이룬 화가, 천경자 또 어떤 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이런 이 창작의 세계를 잇기 위해서 정말 그 뱀 그림이 이제 대표적인 건데, 그 뱀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그 당시에 해방 후에 이제 또 뭐 조금 안정된 기가 있다가 금방 6.25 전쟁이 났으니까 그 뱀을 그려서 부산에 있는 피난지 부산에서 전시했을 때 못 걸었대요. 그 자서전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다방에서 전시하는데 저 주방에다가 이제 뱀 그림을 넣어놨는데 그때 누군가요? 소설가 금초 오상순. 오상순 선생이 저 안에 가문 뱀 그림이 있다 그래갖고 그 줄줄이 이제 거기 또 그런 화제도 있고 또 그래서 나중에 뱀 그림을 정식으로 걸었을 때는 막 밤 10시까지 관객들이 밀려와서 밤 10시까지 그 화랑문을 열고 막 그랬다는 일화도 있어요. 모든 글에 이제 이 씨의 두 남매와 김 씨의 두 남매가 나와요. 근데 선생님이 참 재밌잖아요. 다 이 제일 막내가 쫑쫑이라고 그러고 그 위에가 이제 미도파가 지금 미국에서 화가하는 이제 둘째 딸이에요. 그다음에 뭐 후다닷도 있고 미도파도 있고 그 넷을 다 그렇게 자식 넷을 진짜 열심히 키우면서 수필이라든지 이런데 자녀 얘기도 많이 쓰셨는데
그런 어떤 부인이 있는 남자를 사랑한 여자의 그런 그 애환, 뭐 이런 것들이 그 자서전에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연극으로 만들어도 재밌겠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한번 왔다 가면, 그분이 광주에서 활동하시는 분이니까, 왔다 가면 그냥 그 두고 간 모자만 맨날 덩그러니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언제 오나 그 모자만 바라보고 기다리고,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연극적인 그걸로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그림 속에 사실은 예. 생생하게 다 그려져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보람이 있었던 것은 그 2006년에 전시회 할 때 그쪽에 이제 이 김씨 쪽에서 가지고 있던 그런 그림들이 몇 점이 나왔어요. 그게 그분하고 이제 이렇게 애하고 같이 예. 이렇게 목화밭에서라는 이제 이렇게 소풍 나가서 누워 있고 예. 또 이제 쫑쫑이를 이렇게 이 왕사 안에서 모기장 안에 예, 안에서 그런 그림들이 그때 나왔는데, 제가 그때 논설위원이었는데 그걸 소개할 수 있는 영광을 신문사에서 줬어요. 그래서 일면에다 소개하고 안에다가 그 그림들에 대한 상세한 얘기를 제가 다 쓰고, 그런 것들은 제가 굉장히 청경자 화백이 뒤늦게 그 그림들이 이제 그런 얘기들을 뒷받침해 주는 그림이잖아요. 그 누워있는 사람이 이제 바로 그분이고, 그렇죠. 그때 난 막내 아들이 모기장 이제 모기장 안에 있고. 있는, 예. 우리 정 이사장님이 뭐 아쉬움이 많아서 그냥 별로 더 말씀을 안 하시는데, 저는 그래도 미인도에 대해서 좀 더 해야 될 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글쎄, 저는 뭐 제 나름대로 결론은 그렇습니다. 저는 천경자 화백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취재했고, 또 그분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기자로서 그 화가의 말을 존중한다. 근데 설령 국가가 최종적으로 그걸 지금 이제 진품이라고 결론을 내렸더라도, 저는 그렇게 국가기관에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 재판으로 처리하고 이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말 아티스트를 위한다면 그 외의 방법도 얼마나 진품이냐 가짜냐 이렇게만 하니까 그게 문제가 복잡해지고 한 화가를 죽이는 결과를 낳은 거지, 그거 말고도 그 사람이 그림이 그거 말고 없습니까? 그거가 진품이든 가짜든 판정을 뭐 유보할 수도 있는 거고 미룰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굳이 국가에서 그걸 갖다가 진품이라고 고집을 해서 이 화가는 결국은 그거로 인해서 뭐 붓을 꺾은 게 됐고 미국으로 간 게 됐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작품을 중단하고 돌아가신 게 됐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뭐 기억 중에 하나가, 처음에 제가 이제 서교동으로 인터뷰를 하러 가서 얘기할 때 얘기 중에 나중에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권력기관에서 뭐 누가 결혼식을 한다 그래서 그 한 작품을 거의 강탈당하다시피 줬대요. 근데 그게 영 이제 찜찜하다. 그때 근데 이제 돌고 돌아서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한 권력기관의 장이 어떻게 되고, 예. 그 수집품들이 다 국립현대미술관으로 갔잖아요. 예. 그렇게 보면 그 그림이 글로 간 것까지는 이제 유추해서 재밌잖아요. 그게 저한테는 그때는 그 이후에 뭐 상황을 알고 얘기하신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이 권력기관에서 나온 그 그림이 미인도예요. 근데 그 미인도가 자기가 준 거하고 틀리다는 거죠. 그렇죠. 저도 사실은 근데 부분에 그 부분에 전제, 그래서 이상한 사람이 뭐 대필로 그렸다는, 그게 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싶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끝도 없고, 그래서 또 제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정 이사장님이 정말 이 청경제 환상여행을 쓰고 다시 이걸 시곡으로 이렇게 연극 무대에 올릴 수 있도록, 그건 아마 정말 그건 아주 소중한 관점이라고 또 봐요. 그리고 소중한 어떤 예술작품의 어떤 형식이라고 보고, 또 이것을 청경제 화백을 잘 가까이서 오랫동안 알았던 분들이 이런 시곡을 이렇게 써 놓으니까 정말 이거는 뭐 조만간에 무대에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글쎄요. 혹시 그런 것들 그게 이제 조만간이 됐으면 참 희망사항이에요. 근데 이 작품이 이제 제가 원하는 대로 무대에 오르려면
상당한 이제 그 뭐랄까 준비도 필요하고 또 예산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아트 TV도 있지만 지금 영상 쪽을 이제 그림도 영상으로 또 재현하는 방법이 굉장히 이제 광학이 발달해서 이 굉장히 이제 선명도라든지 진짜 그림처럼 보이게 하는 그래서 제가 이 작품을 희곡으로 쓰고 연극으로 하고 싶었을 때 그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은 막 세계 여행을 할 때 그 뒤 배경은 큰 뭐 조용필 쇼나 뭐 이런 거 큰 그 뭐 이 지금 방탄소년단이 할 때 그 뒷 배경의 영상처럼 그렇게 처리하고 또 실제로 그린 그림은 완성된 작품을 갖다가 다시 클로즈업해서 따로 그 화면으로 보여주는 이런 그 고급 광학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될까 하면 그렇게 영상 미학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연극에서도 그렇죠. 영상을 쓰고 무용에서도 영상을 쓰기 때문에 뭐 뮤지컬 같은 데도 뮤지컬 같은 많이 쓰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자신을 얻은 게 EBS의 그 이 도슨트 뭐 정범철의 미술 교실인가 그런 게 그 프로그램이 흥미로웠던 건 뭐 그분이 그 해설을 잘해서인 것도 있지만 그 뒤에 그림을 비추는 방식이 굉장히 여러 개로 나눠서 전체를 다 보여주고 부분도 보여주고 또 다른 각도에서 그 해체해서 이걸 보여주는 그런 영상 기술이 있다면 이것이 이 연극으로 되겠다. 그러려면 저는 이제 하나의 아까 이 대사를 하고 하는 그런 쪽에 이 기초 희곡 대본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또 한 사람이 그런 영상 이 시나리오라든가 영상 이 시놉시스를 다시 짜서 둘이 합치어서 무대에 올려야지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좀 이제 이 천경자 화백이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자기의 대표작을 서울시립미술관에 기증을 하고 모든 저작권을 그 서울시에 기증을 했잖아요. 이 책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은 떠나시고 뭐 미술관의 그림은 뭐 액자에 먼지가 쌓인 채 그냥 아직은 또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 저작권을 쓰는 문제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 장을 더 쓰고 싶어도 저작권료가 상당히 비싸요. 그래서 여기 한 30장을 썼는데 그 저작권료만 해도 거의 300만 원에 육박해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이걸 갖다 공연하려면 그분의 많은 작품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저작권을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되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시에 맡겼을 때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천경자 화백의 그림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죠. 하기 위해서 맡긴 거 아닐까. 예. 이 연금 조금 받는 걸로 사는 사람이 책 한 권을 내는데 저작료를 그렇게 비싸게 내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오히려 좀 그런 천경자 선생님이 저작권을 서울시에 맡긴 순수한 뜻하고는 좀 다른 거 아닌가. 뭐 그리고 왜 쓰는지도 물어보지도 않아요. 무조건 돈만 내라고 그러고 영수증만 첨부해야지만 또 저작권 표시 안 하면 또 저작권법이 엄격하니까 그런 얘기는 한마디 하고 싶네요. 다른 예술가에 대해서 혹시 관심을 가진 화가들이 있는지 혹은 있다면 하나의 사람은 꼭 한 번도 천경자 화백처럼 써보고 싶다고 하는 분이 있는지. 천경자 화백처럼 쓴 분, 하고 싶어서 한 분이 이제 황영엽 화가예요. 네. 그분은 지금 아마 연세도 이제 상당히 많으시고. 40대 후반. 정말 스토리가 있어요. 이북에서 넘어오면서의 숱한 그걸 다 그림으로 기록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삶에 얼마나 핍박한 삶이면 사람의 모양이 그렇게 나오겠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근련의 그림은 뭐 굉장히 이제 밝아지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분의 얘기는 정말 드라마로 만들어도 참, 그래서 그 책을 평전을 제가 하나 더 쓴 게 이제 이 황영엽의 평전을 썼는데 거기에 이제 주장을 하나 했어요. 만약에 남북이 통일되면 이 DMZ 안에
그 통일미술관을 지으면 이분의 그 작품을 다 거기 전시했으면 좋겠다. 정말 그렇게 남북의 그 어떤 그 분단의 역사가 그 작품으로 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 그리고 이제 더 저력은 없지만 제가 좋아하는 화가는 이제 운보 김기창 화백, 또 장욱진 화백, 이런 분들은 뭐 제가 이제 그 뭐 여력이 닿으면 꼭 한번 다시. 예, 여력이 닿으면 좋은데 닿을 것 같지는 않고, 그런 이제 대신 좀 많은 분들이 또 다른 분들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앞으로 뭐 이런 이제 이 청경자의 정과 한의 그 여자로서 좋은 시곡을 쓰셨는데 이게 참 이것이 연극으로 될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영상하고의 이제 작업이 하나 남아 있고, 또 그것을 큰 무대에서 하면 많은 뭐 또 이 무대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는 안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제가 이 책을 낼 때 또 하나의 목적은 그 연극의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낭독 공연이라는 게 있어요. 낭독을 그냥 이걸 좀 실험을 해봤는데, 제가 이제 출판기념회 형식을 빌어서 할 때 남녀 배우, 연극 배우 두 분을 출연시켜서 이 오키라고 이제 그 동생이 이 죽는 장면 그 부분을 이제 낭독을 했어요. 근데 음악을 곁들이고 이러니까 거기에 오신 분들이 굉장히 또 이렇게 눈물도 흘리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크게 그 무대에 올리는 것이 그 궁극적인 목표지만 조금 부분적으로 또 이 사진은 우리가 이제 주어진 뭐 여기 나와 있는 저작권을 얻은 것들을 이렇게 좀 비추면서 그냥 뭐 이렇게 막 멋있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작품도 비치면서 이 낭독을 하는 그런 작은 공연부터 이렇게 해나가면 무대에 올리는 것이 뭐 꼭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일단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글쎄요. 좋은 말씀, 귀한 말씀, 또 아주 에피소드, 감동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 참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 청경자의 정과 한의 여자가 정말 많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연극을 하는 분들, 제 생각은 이런 거는 정말 이 정도면 연극뿐만 아니라 뮤지컬이나 정말 훌륭한 오페라로도 이게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네. 저희들이 많이 응원을 하고, 또 저는 기회가 된다면 가끔 우리 아트코리아 대표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얘기들, 사실 이거는 정종 이사장님 아니면은 듣기 힘든 얘기들이거든요. 이 청경자 화백에 대한 개인 삶이라든가 이런 에피소드라든가 이런 그렇죠. 것들, 그런 것들 어쨌든 앞으로 기회 있으면 또 기대를 하고 응원을 하고 예.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